2교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뭘 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완결들은 다 못 봤는데 이거 다 소개할 만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이 돼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전부 다 신작은 아니고요. 신작도 있고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최신으로 올라와서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실수로 다음 주는 설날 특집입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포함해서 설날 전까지 방송을 3번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특집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2주간 설날 특집 영화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고 오늘은 뭐 제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4개가 전부 다 시리즈고요. 시리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다 아니메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들도 많이들 보시나요? 스트리밍 서비스 요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야애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뭐 넷플릭스에서 그나마 좀 수위 센 거라면은 뭐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 그 좀 폭력도 세고 좀 선정적이죠. 그 정도. 야인이도 옛날 단어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 아마존, 뭐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리즈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거의 다 요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뭐 최신은 아닌데 뭐 1, 2년 전에 나온 거 아니면은 뭐 한 5년 된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요 모르겠네요. 다른 무슨 표현하는 말이 있나? 저도 본 지가 오래돼서. 사춘기 때 옛날에 어떻게 뭐 친구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 24부작인데 편당 24분 분량이에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이 한 편당 한 22분에서 2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편 보면 1시간 후딱 가죠. 그래서 제목은 바로 도로로입니다. 작화 괜찮죠?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작화거든요. 아무리 재밌어도 작화가 이상하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은 원작이 일단 유명하신 분이에요. 바로 아톰의 아버지죠. 아톰의 원작자이신 데츠카 오사무 이분의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한 건데 1969년에도 흑백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때 굳이 흑백으로 안 해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 피가 많이 튀어서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들어와서 했다가 망했다 그러네요.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9년에 제작이 됐고 아마존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화도 있죠. 실사 영화. 시바사키 코가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거 별로라 그래서 저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로로 주인공 이름입니다. 산적들이나 이제 동네 양아치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사기를 치고 한탕을 땡기는 그런 꼬마 여자 아이가 이제 도로로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속였던 양아치들한테 이제 꼬리가 잡혀서 집단으로 막 이 조그만 여자애를 막 패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요괴 한 마리가 등장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괴 전문 사냥꾼 야키마루라는 남자가 이제 도로로를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야키마루라는 남자는 전투력이 엄청나요. 근데 외모가 좀 이상합니다. 뭐 팔, 다리 뭐 다 이렇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를 의족이나 의수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제 만화 초반에 이제 과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2마리의 요괴들에게 나라의 번영을 담보로 제물로 바쳐진 채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그랬냐? 친아버지가 그런 짓을 해서 태어날 때부터 피부도 없고 눈도 없고 시뻘겋고 괴이한 아주
외모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숨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애를 그냥 바로 죽이라고 시키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파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강에 몰래 떠내려 보내고 주카이라는 남자에 의해서 구해진 뒤 이제 살아남게 된 뒤로 이 요괴들을 하나씩 처치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요거죠. 요괴를 죽이면 아까 그 팔다리가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신체 부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요괴를 죽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면서 피부나 팔이나 눈이 몸의 특정 부위가 새살이 돋듯이 이제 신체 부위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도로로를 만날 때만 해도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뭐 성격 자체도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냥 차가운 성격이었는데 이제 신체를 부위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뭐 약간 자상한 모습도 나오고, 왜냐면 이제 도로로와 같이 여정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 그렇게 가족 같은 관계가 돼가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로드 트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괴를 하나씩 처치하면서 매회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정 재밌죠. 예. 일단 제가 좀 보니까 다는 못 봤는데 일단 작화가 좋아요. 그리고 배경 작화도 진짜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잘 그렸고 액션 시퀀스가 아주 역동적입니다. 제가 특히 작화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 편인데 그런 거 있죠. 막 순정 만화 같은 데서 막 그 특히 요새 애니메이션 그런 거 많은 것 같은데 눈동자 막 되게 크게 막 초롱초롱하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제가 절대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리메이크다 보니까 데츠카 오사무 스타일의 작화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방 PD님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작화 비교라고 그 파일명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그 69년도에 나왔던 작화랑 지금이랑 비교 많이 틀리죠. 저 옆쪽은 보시면 뭐 그 아톰 만화가 또 아톰 아니면 또 블랙잭도 있었고 그런 익숙한 스타일인데 이제 2019년작 작화는 저렇게 좀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작화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 그리고 오프닝 엔딩곡 등 사운드 트랙이 되게 신나더라고요. 액션 활극에 맞는 아주 신나는 음악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도박육시로 카이지. 그건 제가 애니메이션은 못 봤네요. 책은 좀 봤는데 우리 폭력수위 굉장히 셉니다. 거의 뭐 요괴를 뭐 사정없이 썰고 베고 뭐 피 튀기는 애니메이션이라 잔혹한 거 좋아하시면 강추드리고요.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주인공 여자의 도로로와 저 남자 야키마루의 둘이 케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점점 둘이 가족같이 이제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스타일인데 둘이 같이 다니니까 그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연출도 되고, 또 도로로는 혼자 생존을 위해서 양아치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른스럽고 영악해요. 가끔 또 어린이가이 같은 뭐 귀여운 매력도 보여주고,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데 찾아보니까 목소리 연기를 한 것도 그 나이에 맞는 아역 배우가 직접 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 원작 69년작 그렇네요. 저거만 보면 그냥 남자아이 같은데. 예. 그래서 히카마루 이 발음이 힘드네. 예. 이 친구는 이제 나이는 훨씬 도로로보다 많지만 이제 요괴랑 싸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로보다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린애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로로가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이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거 재밌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다 보면은 궁금한 게 메인 빌런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친아버지와 나중에 만나게 돼서 대결을 하고 혹시 친아버지는 천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 보는 또 기다리는 재미도 있죠. 그 천하제패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제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런 냉혹한 아버지라서 진짜 여기서는 최강 빌런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괴를 하나씩 죽이면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라 아버지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멀쩡한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랑 살고 있죠. 그 아들과 이 첫째 히카마루와도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보니까 좀 초반부보다는 뒤로 갈수록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액션과 긴장감 하나는 끝내주고, 실사 영화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보시지 말라. 저도 평을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자 배우 이름이 츠마부키 사토시네. 실사 영화에
예, 치마부키 사토시 시바사키 코우 주연의 도로로 실사 영화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애니메이션 넷플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요. 사실 만화책과 실사 영화도 있고, 저거 그림만 보시면 작화가 약간 만화책 원작이랑 틀리지만 오른쪽 손을 보시면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저거구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안 되는 유일하게 그 만화책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본 작품이고, 놀랍게도 실사 영화도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2014년에 제작된 기생수입니다. 넷플릭스니까 또 여기 있죠. 프로그램 특징, 무서운 이야기, 긴장감 넘친 24부작이고 편당 22분 정도 되더라고요. 뭐 워낙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라 뭐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지금 사진만 보고도 바로 아시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만화책은 총 10권으로 완결이 됐고, 당시에 뭐 누계 판매 부수 1000만 부를 기록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오락만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 만화가 대단한 게 비평적으로도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평이 좋죠. 그 다양한 인간 군상과 기생 생물들을 통해서 생물의 한 종으로서 이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 아주 괜찮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귀여운 오른쪽이 진짜 귀여워요. 만화책에서보다 솔직히 만화책 작화에 저도 좀 익숙해서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작화가 약간 달라서 조금 적응이 처음엔 안 됐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이가 이제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움이 2배. 진짜 귀엽게 나옵니다. 싸울 때는 쌀벌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생 생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생물들이 주변의 생물체에 기생을 하게 되는데, 해당 생물체의 뇌에 침입해서 머리에 기생을 하면서 이제 육체를 전부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그 같은 종의 다른 생물들을 또 포식하는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생수의 주인공 고등학생 이즈미 시니치, 이 친구한테 이제 기생 생물이 들러붙었어요. 근데 오른팔을 당하게 되는데, 좀 특이하게 뇌를 차지하지 못해서 이제 오른팔에만 머물게 되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이제 동화가 돼서 둘이 좀 기묘한 이제 공존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죠. 기생수 실사는 한국이 해야죠. 뭐 스탠리님 당연히 그러시겠죠. 킹덤급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같은 분위기면은 한국에서 하면 훨씬 실사는 잘 만들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쇄 실종 사건과 더불어 이제 잔혹하게 살해된 시체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또 인간 사회에 잠식해 있던 그 기생생물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의 범인이 바로 주인공의 오른팔에 기생하는 애칭이 오른쪽이죠. 아까 이블레이디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른쪽의 동족들이 이제 저지른 짓이라는 거를 알게 된 시니치가 누구에게도 이 지금 오른쪽이랑 같이 공생한다는 이 말은 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인간을 위협하는 기생 생물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너무 미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화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원작 만화책보다. 원작 만화책이 좀 더 투박했는데 모르겠어요. 만화를 재밌게 봐서 좀 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매끈하게 그려놔가지고 다 뭐 미남 미녀로 나오기 때문에 부실해 보인다고 좀 말라서. 그래서 이제 90년대 만화였기 때문에 이제 리메이크된 애니는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대적으로 많이 그래도 바뀌었더라고요. 뭐 특히 너무 눈에 띄는 거, 헤어스타일 같은 거 특히 변화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만화책과 실사는 다 봤고, 지금 애니메이션은 다 보진 못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 기대치가 좀 높긴 해요. 근데 애니가 근데 실사나 만화책만큼 떴나요? 제가 그걸 비교를 못 해봤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만족도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스탠리님도 다 보셨나 보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점점 세지죠. 보니까 역시나 애니메이션 오프닝곡 엔딩곡 좋더라고요. 그리고 액션씬 역시 다이나믹해서 이제 오락 영화로서 보는 그 쾌감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활자로 보는 만화책이랑 비교하면
약간 그 액션 때문에 그런지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더 귀여운 매력적인 캐릭터 오른쪽이 저 오른쪽 손에 있는 저거야 지금 전투 모드라서 약간 칼로 변했는데 보통 때는 더 귀여운 모습으로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 없이 자신의 생명 유지만 관심이 있었다가 서서히 시니치와 공생을 하면서 인간스러운 면도 이제 생기고 소라4님 감사합니다. 예. 일본 실사화 중에 그나마 볼만하죠. 예, 저는 이거랑 이누야시키도 그런 대로 볼만했고 그리고 바람의 검심 3부작 뭐 2편 더 나온다면서요. 예, 근데 그건 제가 1편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몇 안 되는 진짜 애니메이션 실사화된 작품 중에 괜찮죠. 제가 그 신조인가 캐시안인가요? 그거 보고 쌍욕을 했었는데 진짜 얘네는 실사 만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시니치와 오른쪽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은 이제 되게 웃기면서 재밌어요. 예. 배틀씬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훌륭한데 그렇게 또 강요하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호문클루스 실사판 저 트레일러 봤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비주얼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뭐 놀라는 그러니까 눈 수술을 했었나요? 그 친구가 이제 뭔가를 바라보고 으악 놀라는데 그것만 보여주지 뭘 보는지는 이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돼요. 트레일러에서 안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애니나 만화책 다 인간이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보여주고 기생생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각각 보여주면서 그런 게 표현이 잘 돼 있고 또 캐릭터 중에서 특히 또 인기 캐릭터죠. 그 가장 그 주제와 잘 맞는 그 인간 여자 몸에 기생하게 된 기생생물 이름이 타미야 레이코. 가장 여기서 존재감 있지 않나요? 가장 똑똑한 기생생물이기도 하고 또 그 캐릭터가 인간의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임신을 한 뒤 아기를 낳은 후 모성애를 서서히 가지게 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울컥하던데요. 예. 그래서 스토리 전개와 더불어 작품의 주제를 제일 전달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잘 표현을 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뭐 작화, 음악, 제가 좋아하는 또 폭력성, 또 작품의 주제까지 아주 훌륭한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작화가 약간 달라서 조금 보기 싫어진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볼만합니다. 예. 기생수는 애니메이션, 만화책, 실사판 다 괜찮아요. 예. 실사판 영화 은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겁나서 아직 못 봤어요. 예. 얼마나 변태적일까. 변태가면 2도 어디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온 것 같던데 넷플릭스인가 왓챠인가. 예. 1은 안 나온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올라온 지 좀 됐어요. 이거 신작은 아닌데 실사 드라마도 같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목은 나만이 없는 거리입니다. 예. 12부작이고요. 역시 에피소드당 분량은 22분 정도 돼요. 또 특징 긴장감 넘치는. 예. 원작은 만화책이고 장르는 추리 서스펜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타임 루프물이죠. 예. 그래서 줄거리를 또 요것도 뭐 많이들 이미 보셔서 아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피자 배달 알바를 하는 이제 인기 없는 만화가 사토루가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본인은 이제 리바이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해서 피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아이를 이제 구하는데 자신은 다쳐서 입원을 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사치코가 찾아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50대로 나오는데 굉장히 동안이에요. 누나 같아요. 예. 근데 사치코가 방문한 날 밤 사치코는 이제 사토루에게 과거 유괴 살인 사건을 기억하냐고 묻는데 그게 뭐냐면 1988년에 발생했던 사토루의 같은 반 친구 히나츠키 카요를 비롯해서 초등학생 3명이 이제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예. 기생녀 그런 것도 있나요? 있으면 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제 사토루가 기억이 난 거죠. 유괴 전날 밤 공원에 혼자 있는 카요를 보고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그 후에 유괴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때 자기가 말을 걸었으면 이제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배경은 다시 현재 2006년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들 사토루가 누명을 쓰게 돼요. 근데 경찰이 쫓기다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시간으로 그 사토루의 능력이죠. 리바이벌을 하게 됩니다. 타임슬립을 하는 거죠. 바로 18년 전 어릴 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그 유괴 살인 사건이 현재 어머니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이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토루는 18년 전 사건의 범인이 어머니를 죽인 동일범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과거에서 이 범인의 유괴를 막아서 미래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S지수는 뭐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은 S지수 거의 없죠. 예. 그것까지 제가 있는 거를 막 뒤져봤는데 많이 없습니다. 예. 근데 폭력성 센 건 진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애니는 이제 주인공 사토루의 1인称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특이한 건 이제 과거에서 성인인 사토루의 시점이라서 독백 대사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장르상으로는 스릴러적 요소가 강해서 스릴러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딱 안성맞춤입니다. 예. 예, 후반부 좀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후반부가 좀 거시기하지만 볼만하다. 충분히 볼만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이랑 결말이 약간 다르다 그러는데 제가 애니메이션 지금 결말을 아직 못 봐가지고 예. 꿀잼 애니 기준은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뽑는 거죠. 예. 다른 분들 기준은 또 다르겠죠. 예. 그리고 추리적인 요소도 꽤 있어서 마지막까지 몰입감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과거로 가서 사토루도 어린애가 되고 친구들도 다 어린애들이니까 내용상은 이제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어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이게 범인이 누군지 맞춘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거 보는 게 재미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타임 루프물로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그런 데서 오는 좀 좌절감 뭐 이런 거 그런 게 또 타임 루프물 볼 때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과연 주인공이 미래를 바꾸고 죽은 친구와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보시다 보면 정주행하실 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직 하여튼 끝에를 다 못 봤어요. 그래서 결말이 과연 어떨까 약간 다르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작품 이제 왓챠로 건너가겠습니다. 예. 왓챠에 아주 최근에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왓챠는 제가 며칠 날 공개되는지 확인을 잘 못 해봐가지고 그냥 2주에 올라왔구나 하고 보는데 바로 14부작의 23분 분량이고요. 편당 제목은 주술회전입니다. 도로에 도로요. 그거 늘까 하다가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예, 도로에 도로 재밌죠. 예. 주술회전 역시 만화책의 원작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감독님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박성후라는 분이신데 저는 잘 몰랐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뭐 갓 오브 하이스쿨 그 작품을 감독도 하셨고, 그래서 그건 제가 뭐 보질 못해서 얘기는 못 하겠고, 예. 하여튼 애니 볼 때 기준 1순위는 작화인데 한국 분이 감독을 하셨다니까 괜히 궁금해서 또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좀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좀 이따 그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예. 줄거리는 엄청난 이제 신체 능력을 가진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병문안 가는 게 일과입니다. 예. 눈 가린 캐릭터 꼭 하나씩 있다. 특히 배틀몰에 그런 캐릭터 꼭 있지 않나요? 예. 어느 날 근데 오컬트 연구에 선배가 찾아낸 주물, 요게 또 중요 단어입니다. 주물에 관련된 사건에 이제 말려드는데 학교에 잠들어 있던 그 주물의 봉인이 풀리면서 괴물이 등장하고 이타도리는 그 도망가지 못한 선배를 구하려고 이제 학교 건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괴물에게 특급 주물,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네. 스쿠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스쿠나라는 존재, 그 손가락, 이게 스쿠나는 지금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낱개로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데 그 손가락을 우연히 얻게 돼서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정신 상태는 이타도리 유지 그대로인데 이제 그
스쿠나라는 존재가 강력한 주술사거든요. 그래서 주술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이제 위기를 벗어나요. 근데 그가 삼킨 그 주물이 과거 1000년 전 최강 주술사였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주술 전성시대의 과거에 주술사들이 총력을 다해서 그에게 도전했는데 패배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스쿠나가 죽은 뒤에 그 존재의 20개의 손가락에 혼이 담겨진 채로 이제 낱개로 흩어져 있었나 봐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앞에만 봐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주물을 먹은 이타도리를 그릇으로 이용해서 이 스쿠나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타도리의 정신력이 의외로 세서 제압을 도리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타도리는 이 상태로 이제 주술사 양성학교에 다니면서 각종 주령들과 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요. 저도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더라고요. OVA 좋죠. 근데 OVA 스트림 서비스에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던데. OVA 웬만하면 TV판, OVA판 있으면 저도 OVA판을 훨씬 선호합니다. 작화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 좋고요. 역시 액션씬 화끈하고 OST 좋고 오늘 소개하는 애니들 다 공통점이 그러네요. 작화 훌륭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소개하는 거지만, 그리고 액션씬이 특히 좋고 오프닝 엔딩 곡들도 다 신난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설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 주술사도 나오고 주력, 그리고 주술 고등 전문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술사는 이제 저주를 볼 수 있고 주령을 퇴치하는 사람들인데, 이와 반대되는 평범한 인간들은 또 비술사라고 이제 불러요. 여기서는. 그리고 주력은 주술사들과 주령이 지니고 있는 힘인데 저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주력을 이용한 술식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가문의 혈통과 같은 좀 그런 개념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죠. 뭐 요게 나오고 이세계 나오는 애니메이션 되게 많다면서요. 저는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헬싱 웨이브에 저도 올라온 거 본 것 같은데요. 헬싱 진짜 옛날에 봤는데. 그래서 이게 액션 활극이고 소년 만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는 나루토, 맞습니다. 헌터나 나루토 뭐 이런 여러 애니메이션으로 딱 봐도 영향 받은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베낀 거 아니냐 소리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단지 카피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잘 믹스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인물 외형도 저 어떤 만화에서 좀 본 것 같은데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어딘가 다른 애니메이션 내가 본 것 같다, 좀 흡사한 그런 것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다면은. 그래서 기존 액션물 만화에 뭐 그냥 오마주쯤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냥 액션씬 하나가 특히 저는 이 오늘 4편의 애니메이션 중에 주술회전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서 액션 보는 그 쾌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 간에 약간 그 뭐 개그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쾌한 애니메이션이다. OVA가 통상 SG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겠죠. V지수 높은 거는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왓챠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인 만화를 모아가지고 4편씩 소개할 그것도 없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소개하는 것도 좀 말 걸러가면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소개하면서 괜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럴까봐 그거는 좀 자제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짧았나요? 여기까지입니다. 5편 소개할 걸 그랬나? 하여튼 시리즈라 좀 시간을 좀 할애하시긴 해야 되는데, 편당 다 20분 내외잖아요. 그리고 20분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4개 애니메이션을 다 본다 치면은 스트레이트로 볼 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보면 한 24시간이면 보실 수 있다. 오늘 소개한 4편 애니메이션. 근데 그러진 마시고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끊어서, 설날이잖아요. 설날 때 뭐 시간 나시면 좀 보시고. 근데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날 연휴 특집 영화 또 한 4편씩 2주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것도 또 메모해 놓으셨다 보셔야 되는데.
미드는 가끔 소개합니다. 원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뭐 워낙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저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미드 좋아하니까 지난주에 드라마 특집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미드 영드 일드 하나씩 소개했었고, 예. 미드만 뭐 자주 소개하진 않을 건데 간간히 소개할 거예요. 뭐 아니면 테마로 묶었는데 뭐 비슷한 테마의 영화나 미드를 같이 소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미드는 저도 진짜 많이 봤으니까, 예.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예. 예,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설날 특집 영화 컬렉션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 오늘은 좀 이따 9시 생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 삐지 신병 경호인 보셨군요. 재밌죠? 예. 예, 그러면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고, 예, 이따가 9시 다시 뵙겠습니다.